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심영재TV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어문의 한자 능력 검정 시험 2급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생 장문상 박사가 형한테 먼저 1, 2급 그 검정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보다 또 문과생이고 전 이과인데 조예가 깊어서 한자의 조예가 깊어서 저한테 이제 틈틈이 이렇게 이 책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이렇게 촬영해 놓으면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되실까봐 같아서 예, 짧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남길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기회에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아마 9급부터 있나요? 네, 뭐 9급부터 뭐 1급 특급까지 있는데 한번 그 본인들의 급수에 맞는 급에 한번 도전해서 뭔가 연초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순서대로 좀 동생이 빠르게 저한테 좀 알려주면 저는 이제 먼저 예습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지금 조금씩은 공부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일단은 이제 한자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육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보면 이제 육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육서 칠판 쪽으로 해야지 차라리. 칠판 쪽. 칠판 쪽으로 육서가 있습니다. 육서. 그러니까 6개의 이제 글에 그 만들어진 원리가 육서인데요. 일단 육서는 첫 번째가 이제 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형. 이 상형이라는 것은 모양을 본뜬다는 거거든요. 모양을 본뜨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의 모양.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산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여기서 내천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해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날 일자가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상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사라는 게 있어요. 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학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윗상자가 되는 거예요. 가상의 점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1사, 2사 맞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여기 1사분면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걸 연결시키면 아래하자가 되죠. 이런 것들. 또는 근본 본자도 나무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가상에 이렇게 이제 일자로 만든 거거든요. 근본 본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지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육서의 세 번째 형태는 회입니다. 회.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을 회자의 뜻 의자예요. 모을 회자에다가 뜻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모은다는 건데 이거는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밝을 명자. 해 일자와 달 을자가 합해지면 밝을 명자가 되죠. 밝을 명자. 그러니까 여기 일과 월이라는 음이 안 들어가 있고 이건 뜻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해와 달이 합해져서 밝아진다. 밝을 명자. 자, 이런 것을 회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형성이에요. 이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음부분과 뜻부분이 합해지는 겁니다. 음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뜻부분이 있어요. 그 음부분과 뜻부분이 합해진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 형성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을 이야기할 때 강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원래는 공자잖아요. 공자인데 이거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뜻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하고 똑같은 글자는 아닌데 비슷한 글자죠. 우리가 테트리스 같은 거 보면 이 오자가 막 내려가다가 아로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부분이 음부분이 되는 겁니다. 음부분. 공이지만 강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 형성은 음부분과 뜻부분이 하나로 연결된 것들이 그 형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전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주는 이제 이 전자가 구를 전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될 주자인데 이 전주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자. 우리가 쓰는 이게 이제 이 글자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좋아할 요로 읽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즐거울 낙으로 읽죠. 또 하나는 음악 악으로 읽혀요. 그러면 이게 음이 세 개지 않습니까? 악도 되고
락도 되고 요도 되잖아요. 이걸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이걸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자, 이게 나무예요. 여기 흰 백자가 있죠. 그러니까 벚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벚꽃. 봄에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벚꽃이 피는데 이건 작다는 의미예요. 작다. 한자에서 작은 것들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벚꽃이 쫙 피어 있으면 그 벚꽃을 좋아하죠. 봄에 4월달에 벚꽃이 피면. 그리고 벚꽃 앞에 있으면 즐겁겠죠. 자, 즐거우니까 벚꽃 앞에서 뭘 불러요? 음악, 노래를 부르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주라는 것은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의 의무로 쓰일 수 있는 거, 이런 걸 전주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차. 자, 가차라는 건 뭐냐면, 가차라는 것은 이 본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가짜가 빌릴 가짜고요. 이 차자도 빌릴 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래 뜻과 상관없이 비슷한 글자를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러시아 우리가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는 러시아라는 글자가 따로 없으니까 이걸 이제 아시아를 해볼게요. 아시아라고 하는 글자부터 설명할게요. 이게 아시아라는 글자를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아세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에이셔라고 하죠. 영어로는 에이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아시아인데 아세아라고 이제 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가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로 나라 이름이나 또 사람 이름 있죠. 사람 이름 이런 경우는 다 가차. 그러니까 이걸 뭐 그 한자의 의미나 뜻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한자와 그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비슷한 어떤 의미의 글자를 익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가차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단 한자를 공부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그 기본적인 육선은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스도 있는데 그 부스는 이제 뭐 그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1강을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리가 매산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매산자. 이 매산자는 예,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매산자는 이게 산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산의 모양. 이렇게 산의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높고 낮은 산을 본떠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선 선자는 뭐냐면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뭐 신선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뭐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자동적으로 신선이 되는 겁니다. 이 연암 박전의 그 민홍전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신선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제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신선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신선이 된다. 자, 이 날출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높은 데서 산을 보면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산이 이렇게 솟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산자, 매산자 두 개가 합해진 글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졸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졸고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졸고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이거는 뭐냐면, 이 글자는 손숫자하고 똑같아요. 붓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손숫자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손재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재주로만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못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성이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것이든지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정성은 없이 손재주로만 만들어지면 이것은 조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이제 이 곡자인데요. 이렇게 쓰는 골자기 곡자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이걸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냥 이거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요. 산속으로. 그러면 여기 골자기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이제 외울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어문의 방식으로는 뭐 양쪽으로 벌어져서 구멍처럼 패인 골짜기 뭐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걸 공부할 때 입구자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된다. 산속에. 그다음에 자,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골짜기 곡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골짜기처럼 낮은 것에만 신경 쓰고 산다. 이런 의미로 쓰여가지고 이제 이게 저속할 속자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걸로 안 하고 외우는 방법은 사람이 골짜기에 있어요. 사람이 골짜기에 있으면 저속하다는 거예요.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뭐 살거나 많이 이제 여름 휴가나 이럴 때도 골짜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저속하다. 이런 식으로 또 암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글자가 이제 넉넉할 유자가 있는데요. 넉넉할 유자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옷 의자예요. 그러니까 옷 의자를 붓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글자는 그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골짜기처럼 이게 주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옷이 골짜기처럼 주름져. 그러니까 주름지게 되니까 넉넉하다. 그래서 이게 넉넉할 유자로 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의미 조금씩 달라져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이제 의미 자체는 넉넉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게 물 숫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죠. 골짜기죠. 그러니까 골짜기에 물이 있어요. 골짜기에. 그러니까 골짜기에 물이 있는 곳에서 뭐 합니까? 목욕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목욕할 욕자가 됩니다. 우리 목욕할 때 그럴 때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할 욕자거든요. 발할 욕자는 그 골짜기처럼 크게 하품하여. 이게 이제 하품 흠자예요. 하품할 흠자거든요. 하품. 그러니까 골짜기처럼 크게 하품해서 잠자기를 바란다. 이건 욕구. 영어로 디자이어죠. 디자이어. 네, 디자이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어, 욕망 이런 의미로 쓰이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욕자가 또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그 글자에다가 또 마음심자를 붙이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마음심자를 붙여요. 그러면 이게 욕심, 욕망, 욕심이 됩니다. 욕심. 그러니까, 자,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발할 욕이 되고요. 발할 욕이 되고, 요 마음심자가 있으면 욕심 욕자가 돼요. 욕심 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더 비슷한데, 요 마음심자가 있는 것이 좀 더 강한 욕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마음심자가 없으면 그냥 바라는 건데, 마음심자가 있을 때는 좀 더 강한 욕망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받아들일 용자거든요. 받아들일 용자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냐면 요게 집이죠. 이게 집. 요게 집이에요. 간머리를 의미하는 집인데, 집안일로, 자, 이게 이제 골짜기잖아요. 골짜기, 골곡자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처럼 주름진 얼굴. 그러니까 이게 얼굴 용자가 되는 겁니다. 얼굴하고 용자가 돼요. 골짜기처럼 얼굴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그 세월의 나이테란 말 쓰지 않습니까? 주름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글자는 이게 옥이죠. 이게 원래 한자에서 이 임금왕자는 구슬옥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옥을 이 모양이 좋게 만들어 차고 다녀요. 폐옥소리. 그래서 이게 폐옥소리 용자가 됩니다. 폐옥. 그러니까 폐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몸에다가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몸에다 차고 다니는데 옥을 모양 좋게 차고 다니면 이게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폐옥의 소리를 내니까 소리 용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자. 자, 이렇게 세금자가 이렇게 붙는 경우는 세금자가 붙고 이렇게 쓰면 이게 새로 어떤 얼굴 용자라고 그랬죠? 어떤 얼굴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새로 모양을 만들려면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녹일 용자가 되는 겁니다. 뭔가를 녹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화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불화자. 불화자를 들어가도 이제 이것도 불로 녹이겠죠? 새로 녹이든 불로 녹이든 녹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녹일 용자가 됩니다. 불화자가 들어가든 세금자가 들어가도 다 녹일 용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숫자가 또 들어가요. 자, 물숫자가 들어가도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그 물의 모양으로 녹인다는, 이게 다 얼굴 용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의 모양으로 뭔가를 녹인다라는 이 용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용자를 여러분이 아시면 이게 다 뭐겠습니까? 형성자겠죠. 왜냐면 용은 음부분이고 이 앞에 있는 건 다 뜻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뜻이고 이것도 뜻이고 이것도 뜻이죠. 물숫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숫자는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물숫자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잠겨 있는 물이 이제 물결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이게 물이고, 이게 물이 이제 물결을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파문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걸 이제 물숫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이렇게 쓰고요. 여기 위에다가 점을 찍어요. 점. 그래서 한 덩어리로, 요 한 덩어리죠. 여기 물이 얼어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음이 되는 겁니다. 얼음. 이 얼음 빙자입니다.
팥빙. 우리 팥빙수 할 때 이 빙자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빙자가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 영자는 이 점이 제일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그래서 높은 산 한 방울의 물도 오랜 시간을 이루어서 이제 결국은 바다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길다. 높은 산에 이 한 방울의 물이죠. 이것도 이제 물이잖아요. 한 방울의 물도 계속해서 흘러가면 이게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뭐 바다가 처음부터 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조금씩 흘러가면서 바다가 된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헤엄칠 영자는 이 영자에다가 이제 물숫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영이라는 건 음부분이고 이 물숫자가 뜻부분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 하겠어요? 헤엄을 치겠죠. 수영하겠죠. 영어로 이제 스윙이죠. 스윙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불 영자는 이 말씀 원자가 있고요. 말씀 원자가 있는데 이거 말씀 원자에다가 자 이렇게 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음부분이고 이 말씀 원자가 뭡니까? 말을 길게 뺀다는 거죠. 말을 길게 빼요. 이게 읊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시조 같은 거 할 때 태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뭡니까? 읊는다는 의미로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밝을 창자는 밝을 창자 요게 이제 길 영자에다가 이제 날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아주 길게 있어요. 해가 길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을 창자. 우리 하지 생각해 보시면 하지 어떻습니까? 해가 막 길어서 뭐 저녁에도 뭐 웬만큼 뭐 7시가 돼도 막 이렇게 밝지 않습니까? 그 하지를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날일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가 있으면 그 중간에 흑점이 있는 거예요. 흑점. 이 해가 이게 동그랗게 있으면 여기에 흑점의 모양을 이렇게 이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로 알자는 이 날일자에서 좀 더 길게 빼는 건데 옆으로 입에서 소리가 나옴을 본떠서 그러니까 입에서 이게 입이면 입에서 어떤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나오는 것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일자는 좀 더 좁고요. 그다음에 그 가로 알자는 가로 알이란 건 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길게 간다. 그러니까 입이 좀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옆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눈목자는 이렇게 이제 쓰이는데 눈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동자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눈동자가 있잖아요. 요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눈동자의 모양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차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또차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또차자는 그릇에 음식을 또 쌓고 또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있으면 여기다가 음식을 이렇게 쌓고 또 쌓고 또 싸요. 우리 그 초밥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초밥집에 초밥을 먹을 때 먹고 나서 한 접시 또 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초밥집에서 음식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월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달월은 이 초승달 있지 않습니까? 초승달 이렇게 쓰는 우리 이제 뉴문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이 초승달의 모양에서 이렇게 초승달의 모양이 이게 이제 그 보름달이 아니고 요 초승달의 모양을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건 이제 달에서 이제 표면의 모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달월자고 이게 이제 또 어떨 경우는 이제 고기육자라고 이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고기육자. 요 고기육자의 붓으로 쓰일 때도 이제 달월자로 쓰이기도 해요. 고기 우리가 그 몸의 신체의 고기, 뭐 동물의 고기 이런 것들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빛날 창자인데 이거 하나는 이제 해일이고 하나는 가로 알자예요. 그러니까 해처럼 밝게 분명하게 말하면 빛난다. 그래서 이게 빛날 창자가 됩니다. 창성하다는 뜻도 되고요. 해처럼 밝게 말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 부를 창자는 입구자가 하나 붙었죠. 입구자가. 그러니까 입으로 빛나게 불러요. 그래서 노래 부를 창자가 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릅쓸 모자가 있어요. 무릅쓸 모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눈목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함부로 말하고 바라보면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눈목자니까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는 요 말할 왈자 있죠, 왈자. 요 모양이 이제 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말하고 아무 것이나 바라보면 위험을 무릅쓴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도 이제 뭐의 위험을 무릅쓰다라고 이야기할 때 take the risk of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뭐의 위험을 무릅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take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튼 위험을 무릅쓴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건 모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수건이에요. 수건을 두르듯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게 뭡니까? 모자잖아요. 그래서 이 모가 됩니다. 모자. 영어에서도 이제 우리가 캡과 햇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절모 같은 경우는 햇이라고 하는 거고, 챙이 있는 것은 캡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택시도 CAB라고 쓰는데요. CAB하고 CAP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택시 보면 이렇게 모자처럼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썹 밑자는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이게 이제 눈목자지 않습니까? 눈목. 그러니까 눈 위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눈 위에 이제 이렇게 눈썹 모양이 이렇게 있는, 이거는 이제 모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 위에 있는 눈썹. 영어에서는 이제 브라우라고 쓰거든요. BROW. 요게 이제 이마란 뜻도 있고 눈썹이란 뜻도 있는데, 이렇게 눈 위에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것을 눈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학적으로 이제 눈썹의 모양이 이렇게, 눈썹이 별로 없으면 형제 간의 어떤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진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별로 없으면 형제복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눈썹은 이렇게 진한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관상학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볼간자인데, 이 글자가 참 재밌습니다. 이 글자가 왜 재밌냐면 눈 목자와 요 글자가 손숫자거든요. 손숫자.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이 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눈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디쯤 왔을까,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글자가 볼간자로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올려서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이 글자가 이제 그 볼간자로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장우상 박사님이 어문의 한자 능력 검정 시험 한 권을 끝내기 교재에 그 한자 32자를 아주 짧고도 아주 짧은 시간에이지만 그래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에도 이 강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농심영재 TV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